자, 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1월의 둘째 주 1월 9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자, 둘째 주는 첫째 주도 주제가 거의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둘째 주는 정말로 더 그래요. 태양, 수성, 토성, 명왕성이 같은 도수에서 사중으로 회합하는 1월 13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019년 지난 12월 트랜짓이 금성의 대모험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이번 2020년 1월 두 번째 주는 금성의 바통을 받아서 뒤늦게 염소 자리에 들어온 수성의 대모험이라고 집약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현재 염소 자리에는 무겁고 느린 행성들이 잔뜩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전 주기가 12년을 넘어가는 애들, 목성, 토성, 남교점, 명왕성, 이 넷이 지금 다 염소 자리에 사이좋게 들어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 친구들이 또 간격까지 좁아요. 1월 첫째 주에는 안 그래도 목성과 남교점이 가까이 만나고 있었고 그 구역을 수성이 지나왔는데 둘째 주에는 거의 몇 분 오차조차 없이 엄청 가까이 붙어있는 토성하고 명왕성이라는 절벽의 수성이 다다르게 돼요. 이게 1월 10일에서 13일 사이 염소자리 22도에서 벌어진 트랜짓이에요. 토성이야 전통적으로 7행성 중에서 대융성으로 분류된 별이고 명왕성은 세외 3행성 전체에서도 가장 흉하다고 논해진 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진짜 모험이라고 한다면 수성이 모험가라면 첫째 주에 목성하고 남교점을 만나는 거는 퀘스트를 받고 보급까지 빵빵하게 받은 셈이에요. 준비는 됐어. 이제 둘째 주에 진짜 적을 상대하러 가야 되는데 토성하고 명왕성은 하나만 만나도 참 버거운 상대입니다. 근데 이 둘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산이 없어요. 아무리 전설의 용자라도 마왕하고 고대의 드래곤이 서로 사이좋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성에 들어가면 보물을 얻는 거는 둘째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변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수성이 토성하고 명왕성을 만나는 상황 자체가 자 보세요. 태양하고 거의 1도 이내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1월 13일 트랜짓인데 태양이 염소 22도 22분, 명왕성은 22도 47분, 토성은 22도 50분. 이 무거운 애들이 그냥 다 태양하고 파틀 회합을 이루는 상태에서 수성이 12일 잠깐 얘네들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성이 1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이상의 행성이 동일 도수에서 회합을 이루는 경우 자체가 점성술 트랜짓에서도 상당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022년에 여러 가지 헤비급 트랜짓들이 벌어질 예정인데 이번 1월 둘째 주에 사중회합 현상도 다른 헤비급 트랜짓하고 비교해서 결코 꿀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1도 범위 이내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태양빛에 가려서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순간이나마 이들이 만나는 게 확 부각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28일에 목성 카즈미를 논하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수성, 토성, 명왕성이 거의 동시에 만난다는 거는 밖에서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되다가 물밑에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확 터지면서 사건으로 부각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명왕성 자체가 만천하에 폭로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태양의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시한폭탄
언젠가 터질 일이 결국 터진다. 근데 언제? 이때 터진다. 되게 곤혹스럽고 탄식으로 이어지기 쉬운, 진짜 벌어질 일이, 언젠가 벌어질 일이 지금 벌어지는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태양, 수성, 토성, 명왕성의 사중회합이 12월 12일에 13일에 벌어지는데, 얘네들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사수자루의 6도 화성이 이들 모두랑 요 엔티션, 사실 파텔 엔티션 범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중회합은 엔티션으로 숨어있는 화성의 기습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5중회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헤비급 트랜짓들한테 이번 회합이 안 굴린다는 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네이탈이든 모든 천궁도에서 5개 이상의 행성이 같은 날 파틸 범위로 몽땅 모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격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이날 태어난 애기들이 앞으로 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나마 달이 이 되게 무겁고 중중한 구조랑 각을 맺지 않는 어버전 상태라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자, 대모험 떠나는 수성 입장에서는 토성과의 회합, 명왕성과의 회합, 태양과의 컨버스트, 그리고 화성과의 엔티션까지 한 방만 맞아도 쓰라린 일격을 동시에 4대를 맞는 셈이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뭐 겁을 준 게 제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희망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고 좀 더 이거를 어떻게 잘 써먹나, 요게 이제 제가 이 운세 예보를 하는 이유인데, 사실 근데 이번 거는 너무 좀 세. 그래서 괜히 좋게 미화해서 말하다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기 드리자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한때 그런 일이 있기도 했지 라고 견디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갑갑한 상황들을 겪게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수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이제는 뭐 피하거나 옴축달싹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밥 잘 먹고 잘 자서 몸 만들어 놓고 멘탈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며칠 존버하시면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대충 수습하면서 그냥 맷집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번 건은 좀 그래요. 버텨야 돼요. 못 피합니다. 자, 뭐 수성이야 그렇다 치고 토성 입장에서도 컨버스트 상황에서 명성하고 만나는 셈이잖아요. 근데 그러는데 딱 그때가 카즈미 상태인 거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갑갑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성 입장에서는 슬쩍 저기에서 건드리고 가는 수성이 일종의 깐죽대는 손님 같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도 없이 되게 미워요. 태양 입장도 나올 게 없어요. 토성, 명왕성, 화성의 세 흉성이 같은 날 동시에 파틸로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타격이 있죠. 건강 조심해야죠. 근데 이 극적인 천체 구조가 성립하는 날이 한국 시간으로 12일 일요일에서 13일 월요일, 딱 이틀 사이입니다. 어떻겠어요? 숨어있던 문제가 주말 사이에 터져가지고 완전 정신없어졌는데 그 모든 산사태가 13일 월요일에 업무 개시하면서 확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단 덜 당황스러울 겁니다. 자, 점성술에서 행성이 3개 이상 조합됐을 때 의미를 추출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엔 4개, 사실상 5개다 보니까 이번 회합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논하기는 좀 어려워요. 태양하고 명왕성 모두가 이제 보스를 상징하는 별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공통적일 만한 부분이라면 윗사람한테 뭔가 걸려서 돼지게 깨지는 그런 식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토성이 관여하기 때문에 당장 며칠 사이에 저지른 약간 좀 신선하고 신박한 그런 일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벌어졌던 일이거나 혹은 아주 예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꾸준하게 지속되어 온 문제가 드디어 걸려가지고 뭐 징계를 받는 시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온전히 뭐 여러분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세상의 일이라는 게 완전 뭐 공평하고 공명정대하지 않잖아요. 사실 좀 그래서 깨지면서도 억울할 구석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존버해야죠. 자, 그래도 아무리 흉사에 가깝다고 그래도 써먹을 구석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자, 행성하고 태양이 만나면서 컨버스트가 카즈미로 훅 이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 행성이 태양과의 새로운 회합 주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이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중 회합 전후에 좀 깨지고 손해보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전부터 쥐고 있는 카드 중에서 좀 쓸모없게 된 거를,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홀가분하게 새로 시작하자, 이런 데 적합한 시기인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가시기 좋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충치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 치과 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치과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좀 그런 얘기지만 아무도 치과 가기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둬도 저절로 낫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파도 그때그때 대충 버티다 보면 죽어들거든요. 그렇게 버티는 거죠. 대충 수습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아프게 되면 치과에 갑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번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번에 좀 많이 아파. 자, 그래도 충치를 방치하다가 때우는 정도를 넘기고 아예 뽑아야 하는 지경까지 안 가려면 이번에 좀 많이 아플 때 눈 딱 감고 치료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치아를 뽑지 않고 살릴 수가 있어요. 잠깐 아프기 힘들어도 이번에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시한폭탄 갖고 있다가 뻥 터지면 당연히 아프죠. 화상이 일어나지. 그래도 그거 겪고 나면 더 이상 시한폭탄 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 사중 회합을 통해서 이렇게 이악 물고 정신 차려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자, 이번에 들어오는 진짜별 항성은요, 1월 17일 금성하고 포마라우트. 자, 1월 13일에 수성하고 태양이 흉성들한테 낑겨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금성은 자기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자리로 쏙 들어갑니다. 스리슬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4일 후에 17일이거든요. 1월 17일. 자, 12사인으로 물고기 자리, 정식 명칭은 쌍어궁, 사도에 위치한, 자, 동서남북 중에서 북방을 상징하는 항성인 포마라우트랑 금성이 만나게 돼요. 자, 포마라우트는 세외 삼행성 중에서 해왕성의 항성판 극대화 버전이에요. 분위기하고 말빨로 군중을 현혹하는 놀라운 재주를 가진 반면에, 자, 한탕주의와 불성실함, 게으름, 이런 악덕도 같이 갖고 있는, 그림자를 같이 갖고 있는, 뭐 길성하고 흉성 중에 어떤 쪽이냐고 하면 굳이 말하자면 흉성에 가까운 별입니다. 자, 유독 금성은 포마라우트랑 만날 때, 그러니까 남들 모르게 불꽃 튀기는 연애질을 하기에 참 좋은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 비오는 처마 안에서 비를 피하면서 철수하고 영희가 얼굴을 붉히고 수줍게 손을 잡는 그런 광경하고는 완전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정장을 입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문이 닫히는 순간 바로 거리가 제로가 되면서 확 후끈해지는 어른의 연애에 가까운 그런 풍경이에요. 금성하고 포마라우트 회합이라는 건. 남들 몰래 만난다는 게 오히려 더 스릴로 다가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금성 포마라우트 조합은 선을 넘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게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이때 무너지기 쉬워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바로 그 타이밍, 그날이 바로 이날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첫 담배, 첫 술, 그리고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처음으로 마약에 손대는 날, 처음으로 도박에 손대는 날,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오감을 충족시키고 재미를 추구하고 사랑을 확인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구조, 그런 시기이긴 한데, 자, 여러분 삶에 테두리를 지키고 있던 마지노선이 이때 딱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자, 최후의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그런 트랜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1월 둘째 주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